안 돼, 지환 오빠. 박영라의 절규는 대학교 캠퍼스의 한낮을 가르며 터져나왔다. 박영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임시기사 이지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일상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엄마, 정식 운전기사를 빨리 뽑아주세요. 박영라는 고성이에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고성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레 말했다. 그래 영라야, 임시기사는 좀 불안하지. 엄마가 금방 정식 새 기사 붙여줄게. 하지만 불과 며칠 뒤 박영라는 새 기사는 싫다며 계속 이지환이 운전기사를 할 수 있게 부탁해달라고 했다. 영라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새 기사 뽑아달라고 너가 재촉했잖아. 고성이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 그냥 저 이제 새로운 사람은 싫어요. 낯설고 무서워요. 지금 임시기사는 오빠 친구 동생이니까 익숙해져서 그래요. 박영라는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이지환은 임시일 뿐이야. 그 사람도 전공이 있고 이제 제 살 길 찾아가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붙잡아둘 수만은 없는 거야. 논리적인 고성이의 말에 박영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이지환이 낯설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했다. 진짜 이유는 그녀도 모르게 이지환 곁에 있을 때 느끼는 묘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어릴 때부터 박영라는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접근할 때는 목적이 있었고 모든 칭찬에는 기대가 따라왔다. 그래서 박영라는 스스로 벽을 쌓고 살았다. 하지만 이지환은 달랐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선을 넘나들었고 박영라는 그것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웠다. 어느 날 오후 차 뒷자리를 정리하던 이지환은 무심코 떨어진 패드를 발견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그려진 웹툰 원고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이지환의 눈이 커졌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훑어보던 그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라야, 이거 내가 그린 거야? 이지환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박영라는 급히 패드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영라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와, 이건 그냥 재밌는 게 아니야. 영라야, 너 진짜 천재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냈어? 캐릭터 설정도 완전 탄탄하고 대사도 자연스럽고. 이지환은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그의 칭찬에는 어떤 목적도 조건도 없었다. 그저 순수하게 박영라의 재능을 인정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영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험. 기대도 부담도 없이 오직 박영라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따뜻한 시선. 정말 재밌다고 생각해요? 박영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밌냐고? 이건 그냥 재밌냐고 물어볼 수준이 아니야. 진짜 대박이야. 나 웹툰 엄청 많이 보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연재해도 될 수준이라고. 이지환의 눈빛은 거짓이 없었다. 박영라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금껏 쌓아온 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영라는 잠들 수가 없었다. 이지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진심 어린 칭찬이 가슴 한복판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날 이후 박영라와 이지환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웹툰을 함께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지환은 진지하게 피드백을 건넸고 박영라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감정 표현이 정말 좋네. 독자들이 확실히 몰입할 것 같아. 이지환은 패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박영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고민. 왜? 완벽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그린 건 아닌가 싶어서. 감정이 들어가야 좋은 거지. 작가의 진심이 느껴지는 작품이 최고라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박영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조건 없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건물 모서리에 숨어서 망원렌즈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남자가 있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스토커였다. 그는 박영라를 1년 넘게 뒤쫓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일정을 파악하고 박영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비틀린 집착으로 변해갔다. 스토커는 이지환과 박영라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저 옆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해. 스토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박영라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녀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데 왜 저런 놈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스토커의 손가락이 떨렸다. 분노와 질투가 점점 커져가며 그의 마음속에는 검은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가 못 가질 바엔 누구도 못 가져. 절대로. 스토커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됐어? 전화 너머 목소리는 냉정했다. 사모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스토커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고 그냥 경고 정도로.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스토커는 차 안의 박영라와 이지환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완전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며칠 후 점심시간, 박영라와 이지환은 대학교 캠퍼스를 걷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영라야, 오늘 새로 그린 장면 정말 대박이었어. 액션 시퀀스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그려질 줄 몰랐다고. 이지환은 신나게 말했다. 박영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빠가 조언해준 대로 해봤어요. 덕분에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읽기만 했는데 뭘. 아니에요. 오빠 의견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순간 갑자기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달려들었다. 후드를 깊이 쓰고 얼굴을 가린 남자였다. 스토커였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박영라. 스토커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내가 내 것인데 왜 저런 놈하고.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며 박영라를 향해 날아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박영라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안 돼, 지환 오빠. 박영라의 절규가 캠퍼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미 이지환은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날카로운 칼끝이 이지환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다. 이지환은 신음을 삼키며 스토커를 밀쳐냈다. 하지만 칼은 이미 그의 몸 깊숙이 들어가 있었다. 피가 이지환의 셔츠를 빨갛게 적시며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환 오빠, 지환 오빠. 박영라는 울부짖으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손으로 상처 부위를 누르려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나왔다. 캠퍼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거나 용감한 몇 명은 달려들어 스토커를 제압했다. 스토커는 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 누군가가 소리쳤다. 박영라는 이지환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환 오빠, 눈 뜨세요. 제발 눈 뜨세요. 이지환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박영라를 바라봤다. 괜찮아. 영라야. 너만 무사하면. 무슨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다쳤는데. 내가 지켜줄게. 항상. 이지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지만 박영라에게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구급차가 이지환을 병원으로 실어간 후 경찰서에서는 스토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조사실에 앉아있던 스토커는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나 혼자 한 게 아니라고. 스토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무슨 소리요? 공범이 있다는 뜻입니까? 나는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야. 원래는 그냥 위협만 하라고 했다고. 스토커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시켰다는 거요? 정확히 말하세요. 하지만 스토커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경찰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내 딸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어. 고성이의 목소리는 경찰서 전체를 진동시켰다. 경찰관들은 고성이의 등장에 놀라며 진정시키려 했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고성이는 스토커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누가 봐도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분노였다. 경찰관들조차 고성이의 반응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사실 안에서 스토커는 고성이를 보자마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의 얼굴에 퍼진 것은 두려움이었다. 떨리는 입술로 작은 소리를 냈다. 사모님. 그 순간 고성이의 분노 연기가 잠깐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고성이의 눈빛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번뜩였다. 입을 열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다. 스토커는 몸을 더욱 웅크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은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해자, 어머니와 가해자의 자연스러운 대면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들어온 박영라가 목격하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조사실 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박영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어머니와 스토커 사이의 묘한 분위기, 스토커가 사모님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고성이의 눈빛에서 느껴진 차가운 계산. 박영라는 벽에 기대선 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사모님이라는 스토커의 말,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 고성이의 표정. 분노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다른 감정들을 박영라는 놓치지 않았다. 경찰관이 조사실에서 나와 박영라를 불렀다. 박영라 씨, 참고인 진술을 받겠습니다. 박영라는 휘청거리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고성이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고 스토커는 다른 조사실로 이동한 후였다. 영라야, 괜찮니? 많이 놀랐을 텐데. 고성이는 딸을 향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영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평생 신뢰해왔던 어머니, 자신을 보호해주던 든든한 존재였던 어머니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엄마! 박영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저 사람이랑 아는 사이예요? 고성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뭔 소리야? 처음 보는 미친놈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박영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엄마 표정도 제가 본 엄마 표정과는 달랐어요. 영라야, 너 지금 뭘 의심하는 거니? 고성이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저런 미친놈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스토커들은 원래 그런 거야. 아는 척하면서. 아니에요.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엄마와 저 사람 사이에. 경찰관은 두 모녀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개입할 수는 없었다. 고성이는 박영라의 손을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라야, 너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이지환 씨도 다쳤고 무서운 일을 겪었으니까 상상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박영라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상상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그 순간 모녀 사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박영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절망했다. 만약 정말로 엄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라면, 지환 오빠가 다친 것도, 내가 죽을 뻔한 것도 모두 엄마 때문이라면, 나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지? 고성이는 딸의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계획이 들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영라야, 엄마를 믿어야지.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인데. 하지만 박영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신뢰, 안전했던 일상,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 전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영라는 벽에 몰린 듯 두 눈을 치켜뜨며 속으로 외쳤다. 만약 엄마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거라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지? 그 질문은 대답 없는 공허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이지환의 상태는 아직 알 수 없었고 고성이와 스토커 사이의 진실한 관계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다음 순간 밝혀질 진실은 박영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박영라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번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들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